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노트의 김나은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저희 시크릿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과 종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되는데요. 여기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오늘 275만 8천 원에 또 한 번 최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약품이 5%대 상승으로 가장 크게 올랐고 증권, 금융업, 서비스업 등도 강세를 나타낸 반면 전기전자, 의료정밀, 운수창고, 섬유의복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한편 코스닥도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관련주 급등으로 오늘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시장이 사실 오늘 상승은 했으나 뭐랄까요, 사실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겉으로 봤을 때는 상승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안에 내부를 뜯어봤을 때는 상승한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지 않았나. 체감 지수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오늘 일단은 바로 10월 달 둘째 주 목요일인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이 만기일이다 보니 만기일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뭔지 아시죠? 바로 전달에 있었던 옵션들이 청산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매도 물량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수급 자체가 워낙 오늘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현상이 나왔다는 거. 그 와중에 이제 굳이 샀던 이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들이 좀 대형주 위주로 샀었는데 사실 이 물량을 뭐 그렇게 제외를 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매수를 잡은 이 수급 자체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옵션 만기일 날 좀 매도하는 청산 물량들이 나왔다는 거고, 그리고 내일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다 보니 실적 발표 전날에 일단은 경계성 물량들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와중에 시장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요거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그 시장에 이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뭐 앱클론이니 AD칩스니 뭐 중앙모션, YB로드 전부 다 이런 종목들이 뭐죠? 그동안 신저가를 그리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반등이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이게 과연 저점에서 회복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이냐 아마 이 부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결국은 지금 실적 시즌을 앞두고 나서 실적주들에 대한 경계성 매물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IT주들이 오늘 하락했다라는 게 아무래도 실적 발표 전에 일단은 기관들이 좀 단기적으로 차익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T주들이 무너진 반면에 올라갈 종목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빠지던 종목들에서 좀 테마성으로 단기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 별로 이렇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수급이 쏠리는 쪽에만 좀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아서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일장 그럼 어떤 급등주가 포착됐는지 검색기를 통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 검색기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오늘은 총 4종목이 포착이 됐는데요. 가장 먼저 디지털 옵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출범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관련주인 디지털 옵틱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자세하게 어떤 이슈로 포착이 됐나요? 네, 사실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사실 뭐 4차 산업입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 당선 전부터 사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 4차 산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 그리고 뭐 드론 뭐 여러 가지 테마성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테마성 종목들 지금은 주가가 전부 다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결국은 일시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한 테마로 인해 기대감에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테마성에 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에도 사실 뭐 디지털 옵틱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반등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 시크릿 노트 방송에 나올 때마다 강조를 드린 거죠. 4차 산업이 결국 무엇이냐? 사물 인터넷을 예시로 보면 됩니다. 결국은 사물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그러니까 사물의 인터넷을 장착을 하는 건데, 이 사물이 인터넷을 하려면 결국 가장 핵심적인 건 반도체가 장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금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 디지털 옵틱이 올라갔는데 바로 이제 전일장에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대해서 또 출범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뭐 드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앞으로 좀 더 핵심적으로 신성장 기업들을 키워나가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직까지는 반도체하고 IT라는 건데 이 AD 칩스가 올라간 이유는 일단 좀 테마성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디지털 옵틱의 이 디지털 옵틱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퓨처 로봇이라는 회사인데 이 퓨처 로봇의 대주주가 디지털 옵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뭐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퓨처 로봇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보니 바로 이제 전일장 이슈로 인해서 오늘 급등까지는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수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펀더멘탈이 없다 보니까 오늘 급등 나왔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좀 달리게 됩니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갖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아시다시피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들 워낙 좋아하시거든요. 앞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다 보니 아마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가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어떻습니까? 위에 결국은 이 라인대들이 전부 다 매물이다 보니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항상 매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 더 가지 않을까 싶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고 또 더 가지 않을까 하다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보통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최근에 시장의 패턴이 신저가 종목들에서 한 번씩 급등 나오는데 요럴 때 좀 비중을 축소해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좀 했어야 되냐? 자, 분봉상 보겠습니다. 자, 분봉상 보면 자, 이 개장되자마자 이 종목 일단 바로 수급이 또 달라붙었습니다. 9시 때는 별로 수급이 없었으나 10시 이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이 수급이 같이 붙어주면서 급등까지 이어졌는데 바로 정확하게 10시 36분에 첫 번째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요 종목을 보유하셨던 분들 또는 오늘 단타를 공략하시는 분들이 요런 구간대를 일단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구간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이런 급등주들의 매매 방법은 첫 번째 상승은 일단은 관심을 두자. 그리고 두 번째로 조정을 줬다가 1차적인 이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재차 조정 줬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올 때 전고점을 뚫어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될 때 이런 자리가 일단 바로 시세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종목이 없었던 분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추세적으로 첫 번째 파동 대비해서 두 번째 조정받은 구간 요 구간대에서 추세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하는 관점으로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라인대까지 해서 1950원까지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갖고 계셨던 분들이 바로 요런 자리 위에서 좀 매도를 하고 나갔으면은
아마 오늘 장에도 좀 좋은 결과 얻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옵티 자회사인 로봇 전문 기업 퓨처 로봇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렇게 테마로 오늘 급등한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실 텐데요. 다음 종목은 AD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주인데요. AD칩스는 오늘 사물 인터넷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초경량 반도체 2종을 독자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전문가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역시나 사물 인터넷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CPU가 이제 보통 연산 처리라는 부분인데 결국 이 삼성전자하고 과거에도 협업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들어가는 이 CPU를 개발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워낙 시총도 가벼운 데다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워낙 테마에 지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기술적인 흐름도 어떻게 됐느냐? 자,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앞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 산업 할 때는 이제 테마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펀더멘탈이 뒤따라오지 못하다 보니 테마로 인해 급등했던 물량들, 결국 앞전에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던 게 전부 다 뱉어내면서 이렇게 좀 하단 라인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이 개인 투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 많았던 종목인 만큼 분명히 이 위의 구간대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여기 다시 또 상승 나올 때 충분히 매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서 아마 물려셨던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종목들 갖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자, 요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시장에서 소외주들, 소위 말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가끔씩 이렇게 반등 나오는 기술적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가 추세 전환 자리가 아니라 단발적인 상승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펀더멘탈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주들만 가는 시간이고 실적주들이 일시적으로 조정 줄 때 올릴 만한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신저가 종목들 중에서 갑자기 급등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하루 이 종목을 좀 매도하고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 자, 실제로 분봉상으로도 이 종목을 충분히 매도하고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나 이 종목이 9시부터 10시까지는 기회가 없었으나 11시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상승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공략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첫 번째 상승을 바로 공략하면 이게 바로 내동매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조정을 줬다가 재차 상승을 할 때 이 상승이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다. 정확하게 직전에 매물을 잡아먹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상승파도 이어지는 구간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라인대가 매수를 잡아가는 구간이다. 그러면 정확하게 시세의 탄력을 받아가면서 그대로 상승 랠리 쫙 이어가면서 이제 상한가까지 직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자리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제 검색기에 포착되는 구간대가 바로 이런 자리들에서 좀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D칩스 역시 실적이 뒷받침되기보다는 테마로 급등했는데 전문가님께서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지만 요즘 장은 실적주만 가는 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간만우 살펴볼 텐데요. 방송과 무선 통신장비 업체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도 혹시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받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이 간만우도 사실 뭐 4차 산업의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4차 산업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뭐 등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려면 중요한 게 바로 통신입니다. 5G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쓰는 이 4G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3G와 4G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5G의 이런 통신망이 해결이 돼야지만 자율주행과 뭐 인공지능 전부 다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 5G 관련된 종목이 이 간만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뭐 AD칩스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디지털 옵틱도 그렇고 4차 산업에 전부 다 관계된 이슈 종목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색기에 오늘 당일 이슈 종목들이 전부 다 4차 산업의 공통적인 종목들이 포착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 분명히 뭐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충분히 검색기만 보더라도 오늘 이슈가 4차 산업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알면은 해당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데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해야 되느냐?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9월달 이후에 좀 대세 하락 나왔죠,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경계성 매물이 나오다 보니 실적주들이 못 갈 때 최근에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이런 공통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만약에 종목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기술적 반등 또는 저점에서 회복하는 구간이라고 기대감을 가질 게 아니라 물려있던 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만약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에 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분봉상 보더라도 충분히 매도 기회까지 줬던 종목입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종목은 개장되고 나서 바로 이제 9시에 상승 랠리가 나왔는데, 자,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상승 대비해서 하단 3분의 1 또는 5분의 1 안 깨지면 거래량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시키면서 앞전 매물대 잡아먹는 요 정확한 캔들과 거래량이 보이죠. 바로 이런 자리가 저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당일 단타 승률 상당히 높은 매매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바로 이런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바로 거래량이 이렇게 등반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 패턴이 아직까지도 눈에 익지 않으시다라면 여러분들 꼭 배우셔야 되는데 제 방송을 보시든 아니면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셔서 저한테 꼭 이 패턴이 뭐냐 다시 알려달라고 꼭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세 종목 매수와 매도 시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검색기만 봐도 요즘의 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크릿노트 진행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이라서 IT 반도체주가 좋다라는 건 저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이제는 압니다. 근데 IT 반도체가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저 상승 랠리 따라잡는 게 참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종목을 봐야 되느냐? 반도체주를 지금 다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봐야 되느냐? 지금 내 종목 손실 중인 종목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최대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전략을 짜드리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될 만한 업종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다양하게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8시 시크릿 노트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나와서 깜짝 놀라셨죠. 사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 고정된 시간을 나왔었는데 우리 또 앞전에 단타장인 전문가님께서 또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이 시간 또 교체해서 이렇게 또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다른 전문가 분이신데? 라고 하셨다가 제가 나와서 또 반가운 분도 계실 거고 약간은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실망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보 갖고 왔습니다. 사실 이 8시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 우리가 처음 방송을 할 때부터 이 시크릿 노트 어떤 방송이었습니까? 바로 말 그대로 비밀 노트입니다. 비밀 공책. 그러니까 결국은 저 우라노스가 그동안 직접 기업 미팅을 해봤고 기업 분석을 해봤던 자료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정보로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글쎄요, 그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결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들이 아직까지 다른 종목들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IT가 대세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지금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가는 시장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T주가 어렵다면 제가 실적을 동반된 종목들, 게임주나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까지 공개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정말 전부 다 상승 랠리 나오면서 좋은 결과 얻었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정보들 또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만한 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간을 준비했냐면 요즘 따라 참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9월 달이 시장이 안 좋았다. 지금 내 종목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 종목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 종목이 너무 빠져서 이 종목이 먼저 문제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물려있는 종목 또는 손실 중인 종목이 많다 보니 현금이 부족한 투자자분들께서 올라가는 종목을 지켜만 봐야 되고 결국은 사지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날로 근심만 지금 좀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근데 시장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뭐랄까요? 아쉽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길만 아신다면 분명히 현재 손실인 종목들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대가 있고 또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오히려 좋은 종목으로 바꾼다면 분명히 플러스로 좀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략을 좀 짜드리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TV 앞으로 조금씩 더 모이셔서 집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드리면서 시작할까요? 자, 요즘에 일단은 글로벌 지수부터 한번 보자고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이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양시장 전부 다 어떨까요, 여러분들? 미국을 대표적으로 하는 지수들입니다. 근데 이 지수 자체가 정말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 힐러리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다 또는 미국 증시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정말 주식시장의 악재다.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증시는 지금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결국? 자,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내용들. 결국은 이 트럼프란 인물이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이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역시나 관심이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죠? 많은 의원들과 역시나 말싸움을 하면서 세제 개편안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세제 개편안이 좀 찬성 쪽으로 가면서 약간 통과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정책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오가면서 상승 랠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승을 누가 이끌어가고 있느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보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섹터들의 흐름을 싹 정리한 자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역시나 IT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소위 말해서 빵이라고 불리는 애들이죠. 과거에는 빵인데 지금은 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빵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A가 하나 더 추가됐거든요. 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전부 다 IT의 대장주들입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물론 아이폰의 판매량에 의해서 애플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IT주들이 올라가는 건 바로 반도체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결국은 지금 IT 산업이 스마트폰 시장은 좀 정체 시장이고 약간의 한계성을 맺고 있다면 점점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바뀌어가다 보니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또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모든 산업에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약도 단순히 제약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각각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에게 맞는 약을 직접적으로 약 봉투에 넣으면서 이것도 역시나 인공지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물이 인터넷을 탑재해서 결국 이 사물 인터넷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 기업들이 올라가면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일 좋은 게 IT입니다. 그러다 보니 IT 기업들이 가장 지금 상승률 제일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워낙 고성장이고 고평가 받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IT주들이 거품이다. 이제는 하락해야 될 때다라고들 하지만 이거는 아직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 당분간은 또 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반도체주 사실 지금 너무 올라가다 보니 잡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산업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IT주가 이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IT 대형주들이 조금 흐름이 꺾여가면 분명히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쏠릴 거고요. 중소형주의 수급이 쏠리다가 IT 업종을 뒤이는 그런 섹터들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바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테크라는 회사인데요.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1위 기업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지난 8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가다가 일시적으로 실적 발표 전날에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우상향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의 초호황이라는 걸 뜻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삼성전자니 SK하이닉스니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근데요. 마이크론테크, 반도체들, 그리고 인텔, 뭐 넷플릭스, 엔비디아 같은 이런 반도체 주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경기 회복을 뜻하는 거고 시장 상황이 경기 지표가 너무나 좋다라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지금 지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가 지난 시장 기대치인 58%보다 크게 뛰어넘어서 지금 60%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 지수라든지 여러 경기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시장이 현재 경기 회복을 뜻하고 있고 워낙 지금 정책에 의해서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실적에 의해서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거든요. 자, 다음 화면 보세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올라가거든요. 마이크론테크의 영향을 받아서 또는 경기 상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도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는 건 아직도 저평가고 한국 시장, 이 신흥국가에서 저평가인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사면서 한국 시장이 매력 있다, 경기가 좋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따라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지켜보다가 못 샀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살 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살까라고 지금 아마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고민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지금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때문에 사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요? 실제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그렇고요. SKC 코오롱 PI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IT주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갤럭시 다음에 새로 나오게 될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SKC 코오롱 PI도 역시나 폴더블 폰에 들어갈 플렉서블 OLED 관련된 종목이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대형주들이 이끌었던 이 시장이 지금 살짝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적 발표 때 보통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분명히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을 뜯어보세요, 한번.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수급을 뜯어보면 기관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한 현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다시 삼성전자라고 할까요? 글쎄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면 다시 삼성전자로 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의 실적이 증가하는 것보다 밑에 있는 중소형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지금은 대형주 위주의 장세지만 조만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나온 매물들이 어디로 옮겨갈까요? 바로 중소형주에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계속 가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라도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못 잡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을 잡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달에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전부 다 상승률이 10% 이상씩은 나왔죠.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종목들을 미리 선취매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에서도 분명히 좋은 결과, 내 계좌 플러스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은 또 분명히 많은 분들 고민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럼 바깥할까요? 지금이라도 현재 내 종목 손실인데 자르고라도 바꿀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갈 거라고 했는데요. 중소형주, 과연 IT 반도체들만 갈까요? 아닙니다. IT 업종들이 지금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지라도 IT주를 뒤따라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IT주는 경기 회복을 뜻합니다. 경기 회복을 뜻하는데요. 바로 경기 회복을 뒤따라가는 애들. 전방산업이, IT의 전방산업이, 아니죠. 경기 회복의 전방산업이 IT라면 경기 회복의 후방산업이 바로 정유, 화학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화학지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화학 종목들을 모아둔 화학지수인데요. 여전히 이 종목도 IT를 따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IT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시장은. 바로 화학주들도 IT를 뒤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IT가 이만큼 갔다면 화학주는
그의 아직 3분의 2 정도 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IT가 꺾일 때쯤에 항상 화학주들은 뒤따라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지난 2010년 때도 그랬습니다. IT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질 때 경기 상황이 좋을 때 화학주들이 2차 파동이 나오면서 화학주들이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IT가 전방산업이라면 경기 회복의 후발주자들은 바로 화학주들이 됩니다. 자, 무슨 종목이냐? 정유나 화학 이런 섹터들 종목들인데요. 대표적인 종목을 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드릴까요? 제가 좀 이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 캐릭터 딱 보면은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죠? 바로 S-오일이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분이 참 개그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S-오일의 최대 주주가 굿오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굿오일, 좋은 기름이라는 겁니다. 자, S-오일, 이 종목이 바로 대표적인 정유주 중에 하나지요. 뭐 정유, 뭐 유가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자, 이 S-오일이 왜 좋은지 그리고 화학 업종이라는 것만 잘 알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정말 신고가 랠리 달리고 있습니다. IT만 간 게 아니라 정유주도 뒤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석유 제품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사우디 국영기업과 장기 계약을 맺고 있어서 현재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과거에 좀 바닥으로 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가의 흐름에 의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S-오일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 중에서 79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전 세계적으로 55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SK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왜 S-오일을 준비를 했을까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 무슨 회사냐?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입니다. 석유 회사입니다. 근데 이 석유 회사가 바로 S-오일의 최대 주주입니다, 여러분들. S-오일의 최대 주주가 한국이 아니라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람코라는 회사가 S-오일의 지분의 63.41%를 보유 중인데요. 근데 이 아람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 이 기업이 무슨 기업이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무슨 기업이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이 아람코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이고요. 석유 회사입니다. 알다시피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이 기업이 2018년에 IPO를 계획 중입니다. 기업 공개를 하는데요. 잘 보세요. 석유 매장량 가치만 따지면 4,500조 원이 됩니다. 전체 가치를 따졌을 경우 1경 1,500조라는 규모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1경이라는 단어 정말 어렸을 때만 들어봤을 뿐이지 한번 최근에 들어보신 단위입니까? 자, 감이 안 오죠? 전 세계 현재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애플인데 애플이 굳이 시가총액이 지금 900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자, 애플의 13배나 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공룡 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내년에 IPO를 준비 중이고 상장 준비 중입니다. 뭐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고 홍콩에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기업이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이 기업이 최대 주주로 있는 S-오일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자,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다음 화면 보면서 수급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투신, 연기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강조드렸죠. 정말 펀더멘탈 튼튼하고 실적이 좋은 녀석들은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쌍끌이 매수를 하게 되겠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S-오일이 지금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S-오일의 또 하나 장점 설명드릴까요? 바로 12월 연말 배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S-오일이 연말 배당이 참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수익도 주는데
배당금까지 보너스로 주는 정말 효자 같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대가 없는 투자들 한다고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죠? 근데 이 종목은 나한테 수익도 주고 배당금까지 주는 정말 내 자식보다 효도 같은 종목, 효자 같은 종목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요. 정유주들 가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종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종목이냐? 바로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 SOL은 정유주고요. 이거는 화학주입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도 지금 계속 상승 중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롯데 정밀화학 화학비료 업체인데 이 롯데케미칼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고 지금 영업이익이 15배 폭등으로 순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화학주들이 경기 회복에 뒤따라가면서 실적까지 뒤따라가다 보니 정말 펀더멘탈이 튼튼하면서 IT주들을 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역시나 이 종목 수급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투신 연기금들이 가만히 냅두질 않죠. 그래요. 지금은 IT주들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슬슬 기관들이 실적 발표를 빌미로 매도를 하는데요. 이 매도한 물량들이 후발주자들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반도체주가 겁이 난다. 이제는 상승 랠리가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후발주자들을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녀석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내 계좌를 플러스로 바꿔줄 수 있는 종목들이고 내가 혹시나 지금 손실인 종목이 있더라도 교체를 한다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최근에 신저가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 기술적 반등이 잠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반등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일시적 반등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손실 종목들을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깎아내려가면서 이런 종목들로 오히려 교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IT 반도체를 뒤이어갈 만한 업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에게 제 자료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슨 자료집이냐? 자,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석 연휴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제 나름대로 십장생 도감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10분만 봐도 장세 무관하게 생생한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십장생 도감이라고 좀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우리 백과사전 아시죠, 여러분들? 백과사전처럼 한 종목 한 종목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고 정말 지금 재무 상태가 괜찮은지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인지 분석을 해놓은 자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종목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익 IPS라는 기업인데요. 이 원익 IPS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 종목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지 그리고 이 종목의 재무 상태가 어떤지 공매도 영향을 얼만큼 받는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64점이라는 점수를 줬는데요. 근데 지금 이 원익 IPS 어떻죠, 여러분들? 계속 상승 랠리 나오고 있습니다. 64점짜리 종목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분석해서 만든 이 자료집 실적주들로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는 내가 종목을 모르고 접근을 했고 정말 투기성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정말 내가 그 종목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정말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료집인 만큼 오늘 제가 이 종목, 이 자료집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에게 전부 다 배포해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단타장인 전문가님도 IT주 이외 정유화학업종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라노스 전문가님도 역시 IT주의 후발주자로 정유화학주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관련주로는 수익뿐 아니라 배당금도 챙길 수 있는 S-오일 그리고 화학주로는 롯데 정밀화학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추가적인 정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를 해주실 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투자자분들이 의외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게 지금 종목이 많이 좀 하락을 해서 이 종목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살 수 없다. 또는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 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분명히 대체를 하셔야 될 텐데 제가 그 종목들 십장생 도감을 통해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님의 강의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희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